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진상 이프 임용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주 간단하지만 임팩트 있는 상상을 오늘은 준비를 해봤는데요. 독일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할 시점, 그 시점에 가장 중책 역할을 맡았던 것은 참모장 슐리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슐리펜이 정말 어마어마한 작전과 전략을 세웠는데 병마에 시달리면서 참모장직을 내려놓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 슐리펜 작전이 대대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유럽의 호사가들은 슐리펜 전략이 만약에 그대로 실행됐더라면 지금의 유럽의 지도는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슐리펜 계획, 슐리펜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계획을 계속 진행을 했더라면, 슐리펜 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거의 모든 그 망을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모루와 망치에서도 비율도 굉장히 극단적인 비율을 잡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독일의 경우에 이제 전쟁이 나면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양면 공격을 할 것이다. 네. 이걸 각계격파를 해야 되는데 각계격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프랑스를 6주 만에 점령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독일까지 오는 데는 6주가 걸릴 거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6주 안에 프랑스를 깨트리고 군대를 모아서 러시아를 깨는 각계격파 전략을 쓰자.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이 다 비웃었지. 뭐 우린 6주 만에 깨. 집에 가라. 그리고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냥 쟤들 쓸데없는 고민하게 냅두자. 저렇게 국력 소모하게 냅두자. 아무튼 독일은 이 계획을 갈고 닦습니다. 그 계획을 입안했던 사람이 슐리펜이었고,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슐리펜 계획 자체는 완성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계속 지나가고 그동안의 과학기술은 계속 발달하니까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완성해 나가라라는 의미에서 큰 틀을 짜놓고 이제 계속 세부 계획을 보강하는 수준이었는데, 원래 슐리펜 계획의 아주 원형적인 아이디어는 몰트게라고 그 유명한 몰트게한테서 나왔죠. 그리고 슐리펜이 그 뒤를 이어 참모장이 됐고, 그 다음 됐던 사람이 몰트게의 조카였던 소몰트게예요. 대몰트게, 소몰트게.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를 들을 때 이상하다. 몰트게가 슐리펜의 작전을 바꿨는데, 근데 그전 몰트게가 대몰트게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 소몰트게 아저씨가 슐리펜 말을 안 듣고 계획을 좀 수정을 하죠. 슐리펜 계획이 결국 시행이 됐을 때 성공 일보 직전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하루만 더 가면 되는데 진짜 하루길 차이에서 끝나요. 여기서 이제 몰트게가 몇 가지 좀 계속 사고를 쳤기 때문에 몰트게만 아니었으면 성공했을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상상을 했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반론은 뭐냐면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였다. 그럼 그 하루만 해서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지적하는 하루만 더 갔으면 됐는데 못했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군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가 무겁고 여기가 가벼울수록 햄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무겁고 여기가 가벼우면 약해지겠죠. 해초리가 되죠. 그래서 햄머를 만들어야 되는데 몰트게가 군대를, 그것도 최정예 군단을 빼버림으로 해서 여기 햄머의 망치의 무게가 약해졌던 거죠. 이걸 하나.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또 군대를 빼서 저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약해졌죠. 그래도 갔는데 여기서 과감하게 밀어붙였어야 됐는데 자꾸 중앙에서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하루 멈추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시간을 놓쳐버리고 프랑스군이 방어태세가 완비되면서 패배하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군대를 왜 줄였냐, 그리고 왜 마지막에 머뭇거렸냐,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거죠. 최근에는 이제 어떤 비판들을 하냐면 몰트게의 전략은 합리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보급 수준을 봤을 때 이 무거운 망치가 내려갈 때 뒤를 받쳐줄 보급이 안 된다. 그리고 몰트게가 현지 상황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통신 시설이나 보급 체제, 지금 보면 독일군도 귀족군대여서 귀족군대가 이게 골치 아픈 게 보급보다 혈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당시 상황을 몰랐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슐리펜 계획은 안 되는 거고, 몰트게가 망설이고 뺀 거는 정상적인 것이다. 근데 사실은 보면 슐리펜 계획에서 가장 큰 지금 얘기했던 망치와 모루 작전에서 이 주력 부대가 87%에 이르는 거의 90%에 육박하는 주력 부대가 망치의 이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모루는 10%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여기서 주력 부대를 뺀다는 거는 사실은 만약에 이 주력 부대가 그대로만 갔더라면 이 하루가 아니라 그 전날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반론은 뭐냐면 그렇게 못 가실 거라는 거야. 군대는 당시 보급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또 갔어도 보급 수준이 안 되니까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10명을 보였는데 총알은 4인분이 갔어. 그럼 4인밖에 안 싸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명이 가나 10명이 가나 똑같다. 뭐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슐리펜 계획의 본의에 대해서 몰트게가 확실히 몰랐던 건 분명해요. 처음부터 생각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보면 슐리펜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 극한 상황에 이기려면 작전도 극한으로 가야 된다라는 성향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있고 우리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이 망치의 역할을 크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몰트게는 야 밀리지 마. 일단 독일 지형은 방어해야 돼. 라는 식으로 갔었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처음부터 작전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 슐리펜 같은 경우는 정면 공격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고지를 점령하고 밀어내는 것 같은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거로 생각하고 몰트게는 그래도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나. 뭔가 작전에 대한 개념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슐리펜 계획을 제가 봤을 때요. 슐리펜의 성향을 봤을 때 전략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었거나 연구를 많이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옛날 프리드리 같은 느낌의 약간 작전들의 느낌이. 그래 독일 사람들은 다 프리드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뭐 그런데 슐리펜 같은 경우는 정말 웃기는 게 전쟁 때 한 번도 안 갔어. 그래요? 가긴 갔어. 굳이 갔다면 갔는데 실제 야전지휘관도 한 번도 안 했어. 거의 안 했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슐리펜 계획은 확실히 영감을 주는 점에서는 대단해요. 근데 확실히 예전 저희가 삼국지 얘기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 역사의 전투를 보면 현장 지휘관형이 있고 후방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 보급을 한다거나 이런 전략을 세우는 이 행정지휘가들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슐리펜은 그걸 미완성으로 줬지만 네. 부실한 계획을 준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나아갈 바다. 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겠지만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 네. 우리가 뚫어야 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갔던 것이고 몰트게는 이건 너무 부실하잖아. 이거는 여기 막아야 되고 이건 여기 막아야 되고 관리형 경영자 있잖아. 그렇죠. 참 맞는 말이에요. 네. 지금의 독일은 지키고 단단해지는 건 전혀 소용이 없고 뾰족한 칼날이 돼서 지금 뚫고 나가야 되는 건데 몰트게는 약간 단단한 스타일이네요. 슐리펜의 계획대로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러시아 군대가 보름만에 막 동부전선으로 치고 들어오고 3주 만에 이랬어요. 치고 들어왔죠.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관이 너무 잘 막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슐리펜이 계획한 대로 동부전선은 꽤나 장시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슐리펜 계획이 성공해서 파리를 점령했더라도 과연 뭐 지금까지 지도가 바뀌고 프랑스가 독일의 영토가 됐겠냐는 별개 문제예요. 근데 사실 몰트게가 계획 수정 안 했으면 파리 먹는 데까지 성공했어. 그까지는. 전쟁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나중에 여러 가지 변명도 하고 뭐 심지어는 비렐름 2세가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 결단을 내릴 순간에 보자고 그러더래. 황제가 말이야 자다가 중요한 전시잖아요. 그래서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야 이거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한 거야. 황제는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했겠지. 감히 잠옷바람으로 나와? 그 사람들은 그건 되게 중요하잖아. 아무리 자기가 황제가 아니라고 그랬지. 업무를 지금 이 중요한 전시 회의를 그렇죠. 하러 근데 의관을 정지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귀족의 마인드 아니야. 몰트게는 여기 완전 충격받았대. 몰트게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구나. 약간 정적인 분이시구나. 여기다가 비렐름 2세가 했더니 몰트게가 또 자기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비렐름이 하지마 해야 하지 않고 옷깃을 여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대. 장군의 삼촌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리고 확 들어가 버렸대. 여기서 둘이 다 잘못한 거야. 그래서 몰트게가 자기가 그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순간에 자기 속에 있던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패닉에 빠졌구나. 패닉에 빠져서 내가 했던 지휘를 뭘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하긴 했는데 그건 비겁한 변명 같은데 사실. 아니면 나는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라고 고백한 것밖에 안 되죠. 깨진 거니까. 네. 실전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게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적어도 마른강 전투에서는 독일군이 하루 먼저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 이유는 나중에. 왜냐면 그 이후는 다른 이후편에서 할게요. 왜냐면 그 얘기는 또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방금 박사님의 얘기가 어느 정도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 게 가장 전략 핵심 부대를 뺐음에도 그렇게 됐으니까 들어갔다라면 더 달라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의 이 IF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입학은 좀 떨어지지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너무 답이 쉽고 몰트게가 왜 뺐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합리적인 이유로 뺐다. 확실히 불합리한 게 많았다. 근데 전쟁이란 불합리해야지 합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모든 전쟁은 불합리해. 그러나 반면에 모든 계획은 다 합리가 있어.
이유가 있어. 네. 우리가 볼 때는 바보짓이라고 다 이유가 있어. 적어도 일개 사단 또는 10만 명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하냐고. 그 사람이 군대를 뺐던 돌렸던 오른쪽으로 돌렸던 저거 바보 아니야 그러지만 그 사람이 바보짓을 할 때 나름의 이유는 다 있어요. 그래서 사후에 분석할 때는 틀렸네 맞았네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올바른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저는 역사를 배우고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도 보냐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 지적 탐구를 해보자는 거지. 예, 무슨 행복회로 돌리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의 교훈 아주 크게 한 가지. 몰트게의 그릇이 작아서 다행이다. 아니 슐리팽게 그대로 만약에 몰트게가 막 담대하고 막 해가지고 슐리팽게 그대로 해서 87대 13으로 빵 치고 파리 점령하고 동부전선 돌아가가지고 러시아 빡빡 치고 이랬으면 그 이 상상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답이 안 나오는 상상 같은데.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한 상상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궁금해하시면서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신 임 박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